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난다는 말,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엄마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50이 가까운 나이가 되니 이제야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어져 왔던 귀한 인연,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건너 우연 덕분에 이루어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이 무척 가난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과 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좁은 단칸방에서 지냈거든요. 다락방이 있는 아주 작은 단칸방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4명이 부대끼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작았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용 수도가가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똑같이 생긴 단칸방 몇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옆집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화장실도 마당을 끼고 돌아가야 했기에 밤이 되면 늘 엄마나 아빠를 깨워서 함께 갔던 기억이 나네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부모님은 돈을 버느라 늘 바쁘셨어요.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 출근해서 늘 컴컴한 밤이 되어야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쁜 부모님 대신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제 덕분에 마음 놓고 일을 한다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또래답지 않게 철들었단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마냥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린 나이에 저도 참 애썼구나 싶어요. 부모님은 우리 자매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부모님은 늘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전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단칸방을 벗어나서 아파트에 살고 싶은 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꿈, 그래서 저와 동생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게 해주고 싶다는 꿈을 말씀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기대감으로 부풀었어요. 10년 넘게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던 부모님은 조금씩 꿈을 이뤄갔습니다. 부모님은 10년 넘게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2분 만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쏟아부어 의류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동안 인맥 관리도 워낙 잘하셨고 오래 준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수입했던 원단이 인기를 끌면서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방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제 세상은 단칸방이 전부였는데 우리 자매의 공간이 생겼단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했어요. 얼마 뒤 부모님은 직접 개발한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었고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입소문을 타고 나니 국내 거래처도 늘어났어요. 덕분에 사업체의 규모는 해가 바뀔수록 커졌습니다. 그 무렵 엄마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고 여러 가지 개발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마당에 있는 저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 부자가 되어도 부모님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할 필요도 동생을 돌볼 필요도 없었어요. 집에는 살림을 도맡아 해주는 가정부가 있었고 저와 동생은 학원이며 과외며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의류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동생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실제로 잘하기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동생은 오랜 고민 끝에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만큼 만나면 더 반갑고 애틋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낯선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동생이 그저 대견할 따름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을 도우며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도 점점 많아졌어요. 10년 전 아빠가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암투병 후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가 그대로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옆에서 보조만 하다가 막상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니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생각에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 덕분이기도 해요. 10년 전 아빠가 암투병을 막 시작했을 무렵 집에 새로 들인 가정부가 집안일을 너무 잘 신경 써준 덕분에 제가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엔 15년 정도 함께 지낸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 사람을 뽑아야 했죠. 15년 동안 정말 가족같이 지낸 분인데 과연 그분을 대체할 만한 가정부가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업체를 통해서 몇 명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급여가 제법 높은 덕분에 지원자가 꽤 많았어요. 소개받은 사람 중 3명 정도 면접을 봤는데 처음 2분은 저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았어요. 가정부 경력도 많았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3번째 만난 사람은 저보다 3살 어린 젊은 주부였어요. 가정부 경험도 아예 없었죠. 가정부 일은 아예 처음이에요? 네, 근데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고 살림은 자신 있어요. 일반적인 가정부 일도 하시겠지만 집에 있는 저희 부모님도 좀 챙겨주셔야 해요. 괜찮으세요? 그럼요. 제가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어른들 대하는 건 자신 있어요. 혹시 아이도 있나요? 네, 딸이 있는데 올해 초등학생이 됐어요. 딸은 시어머니가 봐주실 거라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저 뽑으신 거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이미 검증된 경력자도 많은데 나이도 어리고 가정부 경험도 없는 아이 엄마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주부가 가정부 일을 한다고 나선 것을 보면 형편이 어떨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괜히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웃는 모습이 참 맑아 보여서 마음이 갔었나 봐요. 자신을 뽑은 걸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는 가정부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어찌나 손끝이 야무진지 집안 구석구석 정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참 고마웠어요. 무엇보다
요리 솜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우리 엄마가 가정부 바뀌고 난 뒤로 매일 밥그릇을 싹싹 비울 정도로 드셨거든요. 아빠가 투병 생활을 할 때도 옆에서 간호하는 엄마가 고생이라며 뭐라도 더 챙겨주는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엔 집안이 참 어수선했어요. 아빠를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온 식구가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도 가정부가 식구들 도시락이며 간병에 필요한 침이며 알아서 다 챙겨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아빠가 떠나고 난 뒤에 가정부는 엄마를 많이 신경 써줬어요. 원래는 자식인 제가 더 챙기는 것이 맞고 당연한 일이죠. 일을 한다는 핑계로 엄마를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 그런 저를 대신해서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틈틈이 대화 상대도 되어주었어요. 아빠가 떠나고 많이 힘들어했던 엄마는 가정부 덕분에 정말 많이 기운을 차리셨어요. 생판 남에게도 진심을 다해 마음을 써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가정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보답으로 이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사모님, 무슨 보너스를 이렇게 많이... 요즘 너무 고생이 많죠? 항상 고마워요. 내가 유나 엄마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해요. 집에 믿을 사람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우리 오래같이 해요. 알겠죠? 옆에서 지켜본 가정부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성품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늦거나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얻었나 싶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10년 동안 우리 가족과 가정부는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정부가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윤아 엄마, 자 이거 선물.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0년 됐더라. 10년이나 일했는데 보너스가 있어야지. 명절이라고 주시고 해 바뀌었다고 주시고 챙겨줄 거 다 챙겨주시고 무슨 또 보너스예요. 내가 뭐 해줄 게 없잖아. 이거라도 하게 해줘.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유나 엄마가 우리 집에 계속 있지. 안 그래도 요즘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줘서 너무 고맙고. 에이, 한 달에 한 번 모시고 가는 건데요, 뭘. 그 한 달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엄마가 이제 난 필요 없대. 유나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유나 시집 갈 때까지는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유나가 18이지? 시집 가려면 한 20년 남았나? 네? 그러면 38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10년의 세월 동안 저와 가정부는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사실 제가 가정부를 많이 의지한 거죠. 멀리 있는 동생보다 더 자매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일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 다음 날, 무슨 일인지 가정부가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이런 적은 처음이었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 무슨 심각한 일이 생긴 걸까?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걱정스런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고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뭔지는 몰라도 뭔가 큰일이 난 건 분명했죠. 유나 엄마는 왜 안 오나? 아휴, 늦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 일이 조금 있대. 그래서 오늘은 못 온다고 하더라고. 아휴,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 괜히 걱정되네.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가정부가 안 나오자 엄마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등교하면서 저와 엄마의 대화를 들은 아들도 가정부에게 연락 오면 꼭 알려달라며 학교로 떠났어요. 사람 한 명 자리를 비운 것뿐인데 온 식구가 난리였죠. 다음날 저는 가정부를 보고 가려고 오전 미팅을 미루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가정부는 제 시간에 출근했어요. 하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가정부의 얼굴이 부쩍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건지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루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저의 질문에 가정부의 얼굴이 근심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가정부를 소파에 앉게 했어요. 툭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소파에 잠시 기대낀 한숨을 쉬던 가정부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저께 퇴근하고 장보고 집에 가는데 집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집이 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집이 왜 타?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우리 집까지 옮겨 붙어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다른 집들도 난리 났고요. 다행히 우리 식구들은 다 나가 있을 시간이어서 괜찮았는데 옆집에선 못 나온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옆집에서 그런 거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화재보험 든 것도 없고. 일단 과실 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상태론 원인도 불분명하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래요. 일단 집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어제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장 지낼 곳도 구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마 당분간은 찜질방에서 지내야 할 것 같고요. 가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항상 밝게 웃던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큰 절망에 빠진 얼굴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가정부에게는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저는 엄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밤새 잠을 설치는 것 같더니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가정부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부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지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가정부가 있는 거실로 곧장 나가셨어요. 유나 엄마, 거처 마련할 때까지 우리 집 별채에서 식구들이랑 일단 묵어. 안 쓰고 오래 비워놔서 좀 썰렁할 텐데 그래도 살림살이랑 침구랑 다 갖춰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 얘 말대로 해. 어차피 비워둔 곳이니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 저와 엄마의 말에 가정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가정부 가족을 우리 집 별채에서 지낼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불이 난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신경 써줬던 그 마음을 최대한 아낌없이 돌려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급한 일만 정리를 하고 저도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비록 가정부가 하는 것처럼 수준급의 맛은 내지 못하겠지만
지난밤 고생했을 가정부와 그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별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회사에 간 남편과 학교에 간 딸이 돌아오면 함께 올 생각인 것 같았죠.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정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방금 별채에 들어왔다고요. 아마도 집에 엄마만 있다고 생각해서 대문을 열고 바로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다고 하니 가정부는 깜짝 놀라면서 가족들과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차피 식사 준비하려면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 짐 정리부터 마치고 천천히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부는 미안해하면서도 알겠다며 대충 정리하고 시간 맞춰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남편은 야근이고 아들은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가정부 가족과의 식사는 저와 엄마만 함께 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괜히 마음이 쓰이시는지 저를 도와 이것저것 옆에서 챙겨주셨어요. 상을 거의 다 차리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지만 식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예의상 벨을 누른 것 같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면서 가정부의 식구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늘 이름만 들었던 딸 유나까지 하나같이 인상이 좋은 가족이었어요. 우리 엄마 또래의 시어머니가 어제 찜질방에서 주무셨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우리 식구들이에요. 다들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유나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선뜻 집으로 불러들이기 어려우셨을 텐데. 아휴,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낯선 사람이라뇨. 유나 엄마랑 저희 벌써 10년이에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당연히 돕는 거죠. 다들 반가워요. 특히 유나. 이름만 많이 들었는데 엄마 닮아서 참 예쁘네. 내 정신 좀 봐. 얼른 들어오세요. 엄마, 유나네 가족들 오셨어. 카디건을 좀 챙기겠다고 방에 들어갔던 엄마도 한바구음을 지으며 가정부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엄마는 유나부터 손을 잡으며 환영 인사를 시작했어요. 가정부의 남편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가정부의 시어머니에게 손을 뻗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가정부의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뒤로 기절하듯 앉아서 제가 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려는데 엄마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던 엄마는 가정부의 시모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언니, 오기 언니 맞지? 나야 선영이. 언니, 왜 이제야 나타났어? 내가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몸을 일으킨 엄마는 가정부의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와 가정부의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정부의 시어머니는 통곡하는 엄마를 꼭 끌어안고 한동안 두 사람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저도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오열하는 두 분의 모습에서 어떤 서름과 그리움 같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직도 그대로라며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이쯤 되니 대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 서로 알던 사이세요? 알다 마다. 우리 현옥 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인이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언니를 꼭 보고 싶었어. 아휴, 그런데 정말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유나 할머님이 엄마의 은인이라고? 제 물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엄마는 52년 전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셨어요. 과거를 추억하는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나연이 너도 알지? 엄마 고아인 거. 그래서 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 내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지내던 고아원 사정이 많이 안 좋았지. 그래서 어린아이들 먼저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됐고, 난 2년 후면 자립을 해야 했고 여러모로 상황이 애매했어. 그러다 결국 고아원이 문을 닫았고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무작정 서울로 왔단다. 그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 이 공장 저 공장 옮겨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 그러다 20살 때 갔던 공장에서 오기 언니를 만나게 된 거야. 언니, 그때 기억나? 기억나지. 아직 뽀얀 학생이 돈을 벌겠다고 왔는데 잔뜩 주눅이 들어서 늘 구석에 있었잖아. 밥 먹을 때도 혼자 구석에서 먹고. 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괴롭힘을 좀 당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진 않을까 무섭고 두려웠지. 근데 그런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게 바로 오기언이었단다. 그 공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던 언니는 나보다 2살이 많았어. 그때 당시 언니도 혼자 살고 있었고 여러모로 처지가 비슷했던 우린 점점 가까워졌단다. 내가 공장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내던 새빵이 좀 문제가 생겼어. 당장 옮길 집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지. 그때 오기 언니가 언니네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줬어. 내가 지낼 곳을 구할 때까지 얼마든지 지내라고 하면서. 혼자 지내느라 외로웠는데 너랑 지내면서 참 재밌었어. 출퇴근도 같이 하고 장 봐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고. 아야, 둘 다 형제가 없었는데 자매처럼 참 잘 붙어 다녔지. 맞아, 언니. 그때 공장 사람들도 우리한테 꼭 친자매 같다고 할 정도였잖아. 그때를 떠올리면 마냥 행복했어. 언니가 있다는 게 참 든든했어. 그래도 언니 집에 계속 머물 순 없었어. 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순 없으니까. 그래서 공장 가까운 곳에 적당한 방이 있다기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단다. 내가 집을 옮긴 뒤에도 언니는 나한테 계속 신경을 써줬어. 필요한 살림살이를 챙겨주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일부러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지. 나연이, 너는 알지? 엄마가 입맛이 까다롭잖아. 반찬 가려 먹는다고 고아원에서도 욕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오기 언니가 만든 음식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언니가 해준 콩자반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었으니까. 엄마가 그래서 윤아 엄마 음식을 좋아했나 봐. 윤아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음식 배운 거라고 했거든. 맞아요. 다 저희 시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사모님이 처음에 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드셔서 괜히 하신 말씀인가 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윤아 엄마 요리에서 언니 손맛을 느꼈나 보네.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챘어. 2년 가까이 매일 얻어먹은 반찬이었는데. 언니 덕분에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정이라는 걸 알게 됐단다. 가족이 있다면 꼭 이럴 것 같았거든.
언니는 공장에서도 늘 나를 살펴줬어. 내가 일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언니가 티나지 않게 많이 커버해줬지. 내가 어려워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 몰래 대신해주기도 했고, 언니가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도 언니한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난생 처음 백화점이라는 곳에 가봤단다. 아휴, 정말 눈 돌아가는 곳이었지. 뭘 살까 고민하는데 언니한테 딱 어울리는 머리핀을 발견했어. 어쩜 그렇게 반짝반짝 예쁜지. 한눈에 이건 언니한테 딱 어울리겠다 싶었어. 그렇게 비싼 선물을 사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지. 언니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머리핀을 하고 다녔단다. 우리 애들은 잘할 거야. 내가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 큐빅이 다 빠져서 고쳐야지 하는 생각으로 서랍에 고이 모셔뒀는데 아휴, 이젠 찾을 수가 없네. 화재 사건으로 인해 머리핀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무척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가정부의 시어머니가 아직까지 자신이 선물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고마워하셨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 준 것 같다면서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궁금해졌어요. 이렇게나 애틋했는데 어째서 50년이 넘도록 연락이 끊긴 채 살아야 했을까?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엄마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엄마와 가정부의 시어머니 주변에 둘러앉은 저와 가정부의 가족은 점점 더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내고 나니 나도 제법 일하는 게 익숙해졌단다.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지. 전부 다 언니 덕분이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믿었던 모양이야. 작은 방심으로 아주 큰 사고를 냈단다. 그때 공장에서 아주 고가의 원단을 수입한 적이 있었어. 백화점에 납품할 상품을 만들 아주 귀한 원단이었어. 값도 값이지만 수입하는데 시간도 아주 많이 걸려서 여러모로 귀한 존재였어. 근데 내가 그걸 망가뜨린 거야.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수습을 했을 땐 이미 원단의 일부가 손쓸 수도 없이 망가져 있었단다. 너무 무서웠어. 이건 정말 대형 사고였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공장장이 나타났어. 평소에도 폭언을 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무서웠단다. 이대로라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 이제야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쫓겨나면 당장 어디서 일을 구해야 되고 방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단다. 내가 고민하는 사이 공장장은 누구 한 짓이냐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어.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기 언니가 전부 자기가 한 거라고 나섰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공장장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언니를 바로 내쫓았어. 이번 달 월급은 원단값으로 하겠다며 말 그대로 내쫓았단다. 그때라도 내가 한 짓이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당장의 생계 걱정에 비겁하게 숨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언니. 선영아, 전부 다 내가 선택한 일인데 사과할 필요 없어.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아휴,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가정부의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에게 이미 다 지나간 일 괜찮다며 도리어 위로를 해주셨어요. 잠깐 사이에 충격적인 일을 겪은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날짜만 보냈대요. 가정부의 시어머니가 오진 않을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도 자신 대신 쫓겨난 사람을 볼 낯이 없어서 찾아가지도 못했다면서요. 도저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월급날이 되었고 가정부의 시어머니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자신이 받은 월급을 그대로 들고 가정부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내 어리석은 잘못을 사과받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언니 생각에 내가 받은 월급을 몽땅 가지고 언니 집으로 갔어. 그걸 주면서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언니는 없었어. 언제나 그 집에서 날 따뜻하게 맞아주던 언니는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 남아있었지. 집주인도 옆집 사람도 그 옆집 사람도 아무도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언니는 모를 거야. 대체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어디로 갔던 거야? 네가 이렇게 미안해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던 거야. 정말 난 그때 널 감싼 걸 후회하지 않거든. 우린 가족이었잖아. 자매였잖아.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때 마침 먼 친척 어른 댁에서 식모를 구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했지. 네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만 남겨두고 그냥 조용히 떠났어. 근데 이렇게 네가 괴로워할 줄 알았다면 괜찮다고 말이나 하고 갈걸. 근데 난 선영이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좋아. 우리 유나 엄마가 남의 집 일한다고 했을 땐 마음이 참 아팠는데 이 집 식구들 참 좋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 엄마는 그때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가정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아인 엄마에게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에게도 그 눈물의 의미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렇게 헤어져 50년 넘게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았다니, 그리고 그렇게 찾던 은인이 우리 집에서 10년을 함께한 가정부의 시어머니였다니, 이건 또 무슨 기막힌 인연일까요? 언니는 언제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던 거야? 친척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애아빠를 만났어. 농사 짓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아들 낳고 거기서 쭉 지내다가 애들 결혼하고 우리 손녀 태어나면서 내가 서울로 올라왔지. 올라와선 식당에서 일하면서 우리 네 식구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10년 전에 마련한 집이 그 집이었지. 윤아 엄만 이제 다 컸다면서 대출금 보태겠다고 가정부 일을 한 거고. 아휴, 못난 시어미는 말리지도 못했어. 이제야 대출금 다 갚고 온전히 우리 집이 됐는데.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아휴. 가정부의 시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집이 가정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지, 귀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10년을 일했던 이유가 순식간에 제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애통할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이 야근을 한다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벌써 몇 시간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을 데우고 다시 상을 차렸어요. 남편까지 합류해서 다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어느 정도 엄마와 가정부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남편은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며 엄마에게 축하한단 말을 건넸어요.
비록 가정부 가족에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엄마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은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가정부의 가족은 별채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기어코 따라가서 보일러는 잘 되는지, 이부자리는 괜찮은지 이것저것 살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앉히고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언니한테 받은 은혜는 남은 평생을 쏟아도 다 못 갚을 거야. 언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도 난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 그 공장에 계속 있었던 덕분에 너희 아빠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라도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찬성이야. 엄마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 사실 아까 너무 놀랐거든. 나도 유나 엄마한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유나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이게 참 무슨 운명인가 싶었어. 지금 그 집 상황도 안 좋은데 엄마가 도와주면 좋지. 그날 엄마와 저는 오래도록 생각을 나눴어요. 지금 당장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거처를 해결해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만 처음에는 집을 내주고 싶다고 하셨다가 50년 넘게 마음 깊이 그리워하던 은인을 만났는데 남은 평생 옆에서 지내면서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가 됐든 원할 때까지 별채를 쓸 수 있게 하자고 하셨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지금 살던 집은 완전히 다 타버려서 다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 그리고 그 집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 타버린 집에 대한 제 계획을 들은 엄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다음날 가정부는 시간 맞춰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사모님, 어제 가족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요. 별채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월급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좋은 집을 제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월급까지 받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유나 엄마, 나를 무슨 악덕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간 우리 엄마 정말 역정내실 거야. 그런 소리 절대로 다시는 꺼내지도 마. 알겠지? 그리고 사실 이제 더 이상 가정부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엄마가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 대신 엄마가 유나 엄마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식만 좀 해줄 수 있을까? 제 일자리를 저한테 말씀도 없이 없애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해왔던 대로 할 테니까 가족분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알겠어. 그리고 어제 엄마랑 얘기를 좀 했는데 얼마가 됐든 원할 때까지 별채에서 지내도록 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불탄 집은 나한테 맡겨줄래? 내가 가족들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아주 싹 고쳐줄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주신 것만으로 이미 넘치게 받았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참. 한 번을 그냥 알겠다고 안 하네. 엄마가 유나 할머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그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시어머니 덕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따라줘. 제 이야기를 들은 가정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도와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반드시 꼭 갚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간의 소동이 있고 우리 집은 금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엄마는 반세기를 넘어 만난 자신의 은인과 매일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두 분이 오랜 회포를 푸는 동안 저는 불이 났던 가정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집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베란다며 온갖 창문의 유리도 다 깨져 있었습니다.
화재가 시작됐던 옆집은 벽까지 온통 까만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와 함께 동행했던 복구업체 전문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재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싹 고쳐주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사실 직접 와서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건물 자체에도 화재에 대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집만 고친다고 해서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마련한 이 집에 대한 가정부 가족의 애착을 알기에 어떻게든 최대한 제대로 복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긴 했어요. 집 답사를 끝낸 후에는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손해배상 관련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와서 가정부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대한 다 해주고 싶어서 목록을 나눠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떠나시고 엄마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 오기 언니의 등장 덕분에 요즘 웃음이 많아진 것 같아서 전부 보답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정부 가족이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사실 이젠 가정부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래요. 별채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지난 10년을 함께 겪은 것보다 더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그 사이 호칭도 바뀌었어요. 제 끈질긴 요구가 있긴 했지만 결국 저는 사모님이 아닌 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는 자신을 그냥 유나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가끔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나 어색해하던지. 그래서 여전히 유나 엄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에 남아있던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동생이 한 명 더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유나 엄마를 처음 뽑을 때 왜 그렇게 끌렸는지 설명이 되는 것도 같았어요. 끼어 맞추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괜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기분, 뭔지 아시죠? 집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어요. 과실 원인도 제대로 밝혀졌고 전문가가 나선 덕분에 유나네는 손해배상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리모델링 작업도 문제없이 진행됐어요. 틈날 때마다 유나 엄마 아빠와 함께 가서 살펴봤는데 복구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솜씨가 훌륭했어요. 전문가의 손을 거치고 나니 까맣게 탔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 새 집처럼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들을 넣을 차례였어요. 당연히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유나 엄마가 극구 반대를 했어요. 이번만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었는데 엄마가 나서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유나 할머니는 50년 전 도와준 걸 아직까지 우려먹는다고 이런 가성비가 어딨냐며 너스레를 떠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받긴 하지만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은인이 이런 분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게 저도 자꾸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유난의 가족은 별채를 떠나 리모델링이 끝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집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새로 변신한 집이 무척 궁금했어요. 유난에 가기 전 가족들과 다 함께 백화점에 들러 집들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예쁜 냄비와 향이 좋은 디퓨저, 고급 화장지, 이것저것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구매했어요. 또 뭐가 있나 혼자 구경하는데 제 눈에 띄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것도 몰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도착하자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건물 외벽도 칠을 맞춰서 그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유난의 집은 예전 모습은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긴 보람이 느껴졌어요. 유나 엄마와 할머니가 솜씨를 어찌나 과하게 발휘하셨는지 맛있는 음식은 너무 많고 배가 부르고 더 먹고 싶어서 욕심부리다가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밥을 먹고 한참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슬슬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죠. 선물이라는 제 말에 두 분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는 언제 이런 걸 샀냐며 놀라시더니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는 아주 활짝 웃으셨습니다. 집들이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을 때 제 눈에 띄었던 예쁜 큐빅 머리핀. 엄마가 선물한 머리핀이 다 타버렸으니 이제 새로 마련해드려야겠죠. 이번엔 두 분이 사이좋게 하고 다니시라고 똑같은 걸로 2개를 준비했어요. 제 깜짝 선물에 기뻐하며 두 분은 서로의 머리에 예쁘게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바라보고 웃는 두 분의 모습이 마치 쌍둥이처럼 보였어요. 두 분이 가족이 아니라면 누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분을 통해서 핏줄을 뛰어넘는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인연이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도요. 기적처럼 되찾은 소중한 인연이 이번엔 끊기지 않고 아주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제 아들과 유나가 잘 돼서 서류상으로도 가족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기대하는 대로 이뤄진다면 다시 한번 사연으로 소식 전할게요. 그 전에 중요한 건 바로 현재겠죠. 미래가 어떻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든 지금은 엄마와 오기모가 남은 평생 좋은 추억만 간직하실 수 있도록 더 돈독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소중한 인연을 그리워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와 오기모처럼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